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이 사연 소개하는 시간, 이 함께하는 삶의 고민 이 시간을 많은 성도분들이 되게 기다려주시고 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읽어드리는 오늘 함께하는 사연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13살에 이민 온 1.5세인 30대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여전히 부부 사이가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나름대로는 와이프를 도와주고 싶어서 부엌 일이나 청소 같은 것을 도와주는데 와이프는 항상 불만입니다. 청소하는 방법이나 설거지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와이프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또 지적을 합니다. 이럴 때 사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저는 싸우고 나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저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화장실까지 쫓아오면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헷갈리더라고요. 점점 숫자를 안 세서 근데 6, 7년쯤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이제 3년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부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부부들도 한 3, 4년 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막 싸우고 산다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6, 7년 되셨으면 이 정도는 이제 좀 넘어가실 수 있나요? 부부 세미나 할 때 막 이렇게 저희 티격태격한 얘기 저는 되게 오픈하게 하는데 그럼 혹시나 이제 사이가 안 좋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굉장히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 초반에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너무 더 돈독하고 서로 잘 신뢰하는 관계가 잘 쌓여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편하고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이제 6, 7년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이제 부부관계가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이런 거는 싸움의 거리도 안 되죠. 이거는 뭐 그냥 이제는 다 아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서 하게 되고 아 이거는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는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하여간 이 3, 4년 때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많은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성격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성격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타고난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자라는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정말 남자,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의 차이만 서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싸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혼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저는 이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호칭에서부터 그들은 정말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라고 해서 그 힘을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라고 해서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지으셨고 또 여자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 때 남자 여자의 차이, 이 힘과 부드러움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싸움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막 육체적으로도 힘이 센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세요. 그래서 좀 이제 굳은 일 같은 거, 힘이 드는 일들은 좀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이제 강함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남자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체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권위를 갖는 게 남자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최고고 자신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붙게 되면 파워가 더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남편, 또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더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설거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청소 상태가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정말 너무 도와줘서 내가 이만큼 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좋다. 그래서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인커러지를 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면요, 남자들은 정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되게 자신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런 좀 인커러지를 되게 많이 해주시면 아마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정말로 잘 도와주시는 그런 남편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남자들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들은 여자들만큼요 임기응변에 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을 그 순간에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내가 이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거 잘 못 참거든요. 빨리 얘기해. 지금 뭘 잘못했어?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막 그렇게 막 다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그치게 되면 남자들은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닌데 결혼 초기에 이거 갖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빨리 얘기를 하란 말이야.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근데 남편 좀 가만히 둬!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싸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5,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터득한 건 화가 났구나. 우리가 이거 갖고 싸웠나? 그럼 내비둬요. 저는 저 할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두면 좀 재미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무릎을 꿇는 날도 있었고 잘못했다고. 저희 남편도 갑자기 막 집안일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좀 우리 아내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다른 일 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 그거 좀 정말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남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 건데,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두 사람의 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그 어원에서 여자들은 부드러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육신적으로나 뭐로나 여자들은 좀 약해요. 물론 엄마가 되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쉽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좀 힘도 딸리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대해 주실 때는 좀 그 부드러움,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좀 받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어울리는 예화를 하나 읽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고대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부 집에 말을 몇 마리씩 주면서 이제 신부를 데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러 가면서 말을 9마리나 가져갔는데, 그 시대에 말 9마리면 정말 대단한 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집 지금 결혼하러 가는 저 신부는 내가 보기에 말 9마리를 줄 정도로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보다 더 좀 막 이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 사람이 말 9마리를 데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러 가나,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게 됐대요. 이 아내를 보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이 여인이 몇 년 후에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멋진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같이 정말 볼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면서 말을 9필이나 자기한테 준 그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준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결혼을 하는 순간 나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저 마음만큼 정말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엄청 노력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가 우리 남편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짝지어주신 이 아내, 이 허락하신 아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여인으로 대해주신다면 분명히 정말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남편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참 남녀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좀 이런 문제들, 소소한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더 예전에는 화를 냈던 것도 좀 덜 내게 되고 서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은 두 사연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저희가 이 한 사연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한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얘기를 더 나눠도 되겠냐라고 이제 여쭤봐서 저도 지금 나눌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서 몇 개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리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부 세미나를 저도 막 들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부부 목사님께서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일들로 싸울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픈리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냥 아무 싸움이, 목사님 가정에는 아무 싸움이 없는 것처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똑같은 그런 문제 해결 방법 얘기하셨어요. 거기에는 사모님이 좀 다음 날까지 그냥 자고 그 다음 날에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고 남자 목사님께서 바로 그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시면 사모님은 주무시고 그럼 목사님은 잠을 못 주무시면서 기다리시고 사모님이 일어나시면 막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 이게 우리가 그냥 다 쉽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참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존 갓맨이라는 유명한 메리지 테라피스트가 있는데 그분의 책이 유명한 책이 굉장히 여러 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한 내용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립한 러블랩이라는 이렇게 부부들이나 커플들을 그 장소에 놓고 요즘 관찰 예능처럼 이렇게 관찰해서 찍는 그런 그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기 1986년부터 해서 그 똑같은 커플을 계속 뭐 5년 후에 몇 년 후에도 보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같이 행복하게 있는지 아니면 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 연구한 그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그 존 갓맨 박사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문제 없이 아무리 행복한 부부여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부들은 그 힘든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이제 행복하게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나 커플들은 이제 힘든고 해결되지 않는 perpetual한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감사하고 잘 맞는 부분들을 더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지금 이 사연을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만 이상하고 우리만 겪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시라는 거. 네. 근데 그 아까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드린 이유가요. 그 패턴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벌써 두 가지의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되시니까 그 패턴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실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싸우면은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에 대한 패턴도 있고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럼 아내는 이렇게 반응하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그 패턴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되는 거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그 패턴을 알고 나니까 기다리면 준비가 되면은 오는구나 하고 늘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서로 이제 보통 부부 상담을 오면 서로가 바뀌길 원해서 너만 바뀌면 돼. 손가락질하게 되고 너가 바뀌면 이게 다 해결돼.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패턴을 같이 이렇게 맵아웃 해보면 저희가 인피니티 룹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팔자로 끊이지 않는 계속 반복이 되는 그 패턴을 찾아가다 보면 내 배우자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써 이 상황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시고 또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저는 너무 이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다 보면요, 이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 보통 이런 패턴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크리티시즘을 얘기해요. 비판을 이제 하면 그러면은 이제 막 싸움이 이어지다 보면은 컨템트, 막 경멸을 막 보내는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죠. 그래서 너는 늘 왜 이렇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사연분처럼 나는 저희 아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늘 이러는 거고 그 사연에도 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늘 그러는 것 같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런 걸 표현하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방어
방어적이게 되고 아니면 서로 그러다 보면 서로 방어적이게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또 담을 쌓고 아니면 양쪽 다 담을 쌓아서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그 패턴을 존 갓맨은 Four Horseme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패턴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지 누군가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막 서로 더 그 컨템트 그런 말들을 막 하게 되고 방어적이게 되고 스톤월링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야 그거를 이제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좋은데요. 제가 현실적인 그 책에 나온 그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누자면 비난을 대신에 요청을 하는 거.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랑 결국은 좀 그거 비슷해요. 비난을 너는 왜 늘 이래? 왜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나는 이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이걸 이렇게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늘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너는 왜 못해? 아니면 늘 그러잖아 이런 말들이 아닌 이런 거가 중요하니까 해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그 요청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서 혹시나 그런 비슷한 패턴에 이제 딱 이제 fall 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죠. 저도 저희도 얘기하려면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멈춰서 내가 정확하게 필요한 거를 남편한테 설명을 해줘야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도 그 순간에는 못 들을 수 있지만 또 언젠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재밌는 거 예화가 하나 생각나서 웃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게요. 이거는 제가 저희 남편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집 남편 저 집 남편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이렇게 뭔가 뭘 해줘 그러면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사갖고 와 그래도 그거를 못 사갖고 오고 엉뚱한 걸 들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조금 전에 좀 되게 유행했던 게 있는데 자기야 배추를 반으로 잘라나 그랬더니 배추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가로로 이렇게 잘라서 배추 사진이 한번 유행으로 떠돌아다닌 게 그게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마켓에 가면은 매체 칸에 어디 있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색깔의 그걸 사갖고 와 이래야지 사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우리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방법은 플라이어를 사진을 찍어요. 내가 원하는 그 플라이어를.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 플라이어를 사진으로 보내요. 그래야면 그걸 정확하게 사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우스운 예일 수도 있지만 모든 집안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서 숟가락은 어디다 두고 그릇은 어디다 엎어놓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야지 남편들은 그거를 좀 잘 따라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웃게 되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많이 떠오르죠.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서로 그리고 저희가 상대방이 저희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 잘 표현을 안 하면 정말 모를 수 있고 미스커뮤니케이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이유는 이제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 써주신 것 이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뭐 말투에 기분이 나쁘다던가 표정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아니면 다른 상황들도 뭐 가족 얘기도 엮여 있을 수 있고 뭐가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같이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그냥 이 문제,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남들도 다 겪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이거를 막 오늘 아니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패턴을 잘 찾고 천천히 서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훨씬 더 서로 이해되지만 또 서로 성숙해지는 또 관계로 잘 이렇게 분명히 발전해 나가실 테니까요. 그거를 그 시간까지 힘드시겠지만 네, 잘 견디셨으면 하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정말 제가 예를 들어 상담하거나 뭐 읽거나 하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그 경우 수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가 더 교만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론으로 많이 배웠고 이론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다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런 걸 부딪혀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다 같이 느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더 들여다봐야 됐고, 나도 몰랐던 내 마음들도 더 알아야 됐고, 나도 포가는 방법, 아니면 제가 원래 늘 해왔던 방식들을 바꾸는 거, 패턴을 바꾸는 거,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면서 더 제가 성숙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결혼하지 않았다면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들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맞아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잘 아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는 다르게 지어주셨다는 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에게 대화할 때 구체적으로 대화하셔서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를 더 세워주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 외에는 너무 많죠. 부부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부학교 그거 꼭 추천드리고요.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 3월, 4월에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이제 이런 서로의 다름을 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